이번 시간에는 VS.NET을 사용해서 비주얼 베이직의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인 윈도우즈 폼을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VS.NET 열어주시고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프로젝트 형식은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 자, 템플릿은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의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 위치는 C 드라이브에,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VB_Windows란 폴더 안에다가 생성을 하겠고요. 모아 놓겠고요. 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관련된 건 다 여기다가 제가 소스를 모아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윈도우즈 폼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C 드라이브의 VB_Windows라는 폴더에 윈도우즈 폼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가지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디자인 모드 또는 디자인 타임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코드 보기 버튼 눌러서 코드 레벨, 코드 타입, 즉 디자인 모드하고 코드 모드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실제 어떠한 모양,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GUI 환경을 구축할 때는 여기 윈도우 폼을 사용해서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의 폼을 뭐라고 한다? 말 그대로 윈도우즈 폼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코드들, 중요한 로직들은 같은 거에 코드 레벨에서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디자인 타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폼을 하나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걸 잠깐 지우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삭제. 그래서 윈도우즈 폼이라는 솔루션에 윈도우즈 폼이라는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저장시켜 놓은 어셈블리 인포 파일 하나 있고요. 자, 윈도우즈 폼에다가 새로 만들기 윈도우즈 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폼을 추가하고요. 자, 폼 이름은 frm, 폼의 약자 frm, 윈도우즈 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웹폼을 하나 만들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폼 위에 타이틀 바에 frm 윈도우즈 폼이라는 이름으로 잡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 이름도 frm 폼 윈도우즈 폼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 보게 되면 코드 레벨도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하나 생성되는데, 폼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클래스가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 그 클래스 이름이 기본적으로 해당 파일 이름으로 작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뭐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system.windows.forms.form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죠. 자, 이렇게 상속 코드 있고요. 코드는 비교적 간단하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도우즈 폼 디자이너에서 생성한 코드가 조금 길게 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리전부터 엔드 리전까지 코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폼 디자이너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코드, 우리가 여기다 어떤 컨트롤들을 올려놓고 컴포넌트를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소스 코드에서는 그 컨트롤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여기서 윈도우즈 폼 디자인에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frm 윈도우즈 폼이라는 이름으로 폼이 하나 생성됐고, 간단하게 다른 컨트롤들, 우리가 윈도우즈 폼 관련된 프로그래밍은 도구 상자 중에서 윈도우즈 폼 영역 여기를 따집니다. 여기 포인터부터 밑에까지 꽤 많은 컨트롤들이 있죠. 컨트롤들 또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 윈도우즈 폼 위에다가 올려놓고 적절하게 모양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항상 디자인 타임에서, 디자인 모드에서 컨트롤도 가져다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고,
폼 모드에서 알고리즘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럼 가장 간단하게 자, 현재 폼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에 보시면 시작 F5번 눌러서 시작시키셔도 되고, 자, 그냥 컨트롤 F5번 눌러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빌드 오류가 발생했네요. 자, 그러면 자,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오라고 하고요. 자, 뭐가 없다고 나와요? 윈도우즈 폼 스타트 폼 1에다가 뭐가 없다? 서브 메인이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즉, 현재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 시작 지점이 없다라는 소리죠. 시작 지점이 없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 속성에서 자, 시작 개체를 폼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의 시작 개체를 폼 첫 번째가 아니라 frm 윈도우즈 폼으로 잡아놓고요. 적용, 확인. 즉,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frm 윈도우즈 폼.vb 파일이 실행될 수 있게 잡아놨습니다. 얘가 먼저 실행될 수 있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디자인하지 않은 윈도우의 폼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자, 프로그램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이죠. 요 자체가. 자, 비록 모양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는 회색 모양의 프로그램이지만 얘는 최소화 버튼, 최대화 버튼, 그리고 자, 닫기 버튼이 존재하는 하나의 자, 다른 컨트롤들을 모양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윈도우즈 폼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한 개 이상의 윈도우즈 폼, 하나의 프로젝트에 한 개 이상의 자, 윈도우즈 폼 위에다가 여러 가지의 컨트롤들, 모양을 내는 컨트롤들을 올려놓고 뭐를 작성한다?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할 것입니다.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윈도우즈 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죠.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완성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런 모양 자체를.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닫고요. 폼을 선택해놓고 자, 속성 창을 한번 열어보면요. 솔루션 탐색기 잠깐 닫고요. 속성 창을 한번 열어보면 속성 창에는 현재 폼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들을 따져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부분에서 자, 그리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뭐 80이다 이렇게 더 크게 요 간격을 잡아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값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기본값을 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모양을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값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폼의 사이즈를 결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위드를 기본적으로 200픽셀짜리 폼에 자, 크게 줄여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높이도 200픽셀짜리 폼을 작성하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자, 크기를 줄여도 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자, 폼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자동적으로 원하시는 크기, 정확한 크기가 필요하다 하시면 여기서 직접 속성창에서 바꿔주는 게 낫고, 그냥 바로바로 그때 마우스 커서를 사용해서 작성하고자 했을 때는 자, 여기를 잡고 여러분들이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윈도우 환경을 사용해 보시다 보면 당연한 얘기겠고요. 이 모양 부분에 보면요. 자, 모양 부분에 보면 백 컬러 부분은 당연히 뭐예요? 자, 현재 폼의 배경색을 나타내겠죠. 기본적인 배경색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폼 배경에 배경 이미지를 넣고 싶다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의 속성값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경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미지 경로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커서 모양은 기본적인 커서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모양이냐. 자, 이렇게 기다리는 모양이라든가 크로스라든가 자, 노 또는 사이즈를 바꿔주는 거 등등 여러가지 모양들이 아주 비주얼하게 보여지고 있겠죠. 이렇게 현재 폼 위에서 돌아가는 커서 모양도 정해줄 수 있고요. 폼에 쓰여지는 폰트도 우리가 결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굴림체 9포인트 또는 폰트의 색상, 포컬러라는 속성은 폰트의 색상을 나타내고요.
폼 보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여지는 모습, 픽스 싱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잘 표시가 되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여질 거냐, 3D 형식으로 보여질 거냐, 다이얼로그로 보여질 거냐, 또는 사이저블로 보여질 거냐, 약간의 모양식이 바뀌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폼, 기본적인 폼의 어떤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뭐, 라이트, 레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양 잡을 때, 양쪽을 뭐, 정렬할 때라든가, 여기 보면, RTL 언어의 경우 컨트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릴지 여부를 나타낼 때, yes냐, no, 또는 inherit, 상속받을 거냐, 이런 등등의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텍스트 속성은, 여기, 타이틀 바에 올라가는 거. 타이틀 바에 올라가는, 자, 글자를 나타내는데, 제가 다른 걸 바꿔볼까요? 자, 윈도우 폼이라는 이름으로 잡아보면 이렇게 자 윈도우 폼 기본적인 윈도우 폼이라고 이렇게 타이틀 바에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창 스타일 부분 가볼까요? 창 스타일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자 아이콘 뭐 헬프 버튼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지만 자 아이콘 부분 아이콘, 기본 아이콘이 이런 모양이죠. 이 아이콘을 여러분들 회사 로고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으로 바꿔줄 때는 아이콘 영역에서 자 엘립시스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아이콘의 위치를 잡아주셔가지고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기타 투명 폼을 만들고 싶다. opacity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그 적절한 값으로 주게 되면 현재 폼이 뒷배경이 보이는지 이렇게 투명 폼을 만들 수도 있고 등등 자 여러 가지 모양 관련된 속성들을 자 이렇게 다 제공을 해 줍니다. 폼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VS.NET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는 이러한 모든 폼에 지금 윈도우 폼 전체 배경 어떤 다른 컨트롤들을, 다른 도구들을 올려놓는, 자, 윈도우즈 폼, 자, 가장 간단한 한 개짜리 폼만 놓고 보는데, 이거의 폼에 관련된 속성이 상당히 많죠? 근데 처음부터 이 폼을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이렇게 많이 있구나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프로그램, 어떠한 알고리즘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이러한, 자, 속성을 익혀 나가시는 방법을 주로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처음부터 다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주로 많이 쓰는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해결해 가면서 자, 우리가 한 개씩 속성을 윈도우 폼 관련된 속성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해서 다시 이렇게 정의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빈 폼이 나오는 거죠. 빈 폼이 나오고 폼은 실행 더 크게 줄였다 늘렸다도 할 수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속성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폼에 대해서 폼이라는 클래스죠. 하나의 어떤 객체죠. 이것도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자 폼이 어떤 이벤트를 가집니다. 윈도우즈 폼은 어떤 이벤트를 가져요. 가장 많이 쓰는 이벤트가 이 폼이 실행될 때, 즉 폼이 로드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고 또는 폼의 어떤 그 배경을 클릭한다든가 클릭 이벤트 이러한 이벤트가 있는데 자 폼이 로드될 때 간단한 코드 하나 작성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도상자 잠깐 닫고요. 속성도 잠깐 닫고 폼을 선택하고 폼에 코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드로 들어갈 때는 솔루션 탐색기에서 코드 보기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지 않고 자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코드 보기 이걸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그냥 코드 보기를 치고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코드 보기에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일반이라고 해 있고 뭐 디클레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일반에 딱 보면 자 FRM 윈도우즈 폼이라는 곳에 관련된 어떠한 자, 뭐 클래스, 생성자라든가, 자, 어떠한 메서드가들이 쭉 나오는데, 윈도우즈 폼, 우리가 만든 FRM 윈도우즈 폼에 관련된, 자, 이벤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로드 이벤트라든가, 클릭 이벤트를 만들어줄 때는 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이벤트를 선택하고 나서, 자, 여기를 클릭해보면,
자, 폼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예제는 못 들고요. 그 중에서 로드라는 이벤트를 클릭을 하는 순간에 밑에 이렇게 코드가 하나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어떤 코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폼 이름에 언더바 로드라는 이벤트 프로시저. 자, 이벤트 핸들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벤트 핸들러에 자, 기본적으로 넘겨준 인자값은 자, 기본적으로 넘겨준 인자값은 자, 샌더 객체 오브젝트 형식의 샌더 객체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예, 커서가 어디 갔죠? 자, 또 어떤 거?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는 이벤트 아규먼트랑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이 객체. 자, 얘의 자, 인자값 두 개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핸들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mybs.load 이벤트 프로시저로 자, 이렇게 어떤 폼의 로드 이벤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가 로드 될 때, 메시지 박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메시지 박스 show 메소드 사용해서 그냥 말로 한번 쓰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윈도우 폼이 로드 됩니다. 이렇게 말로 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짜리 메시지 박스만 출력을 하죠. 언제? 페이지가 로드 될 때. 맞죠? 이렇게 했으면 디버그하고 시작 버튼 누르면요. 자, 폼이 로드 될 때 어떻게? 이렇게 윈도우 폼이 로드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보여지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 폼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언제? 페이지가 로드 될 때.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를 하나 더 띄워보죠. 자, 그러면 자, 이벤트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한번 잡아내보죠. 자, 그러면 클릭이라는 이벤트 여기에다가 언제 역시 자, 그건 똑같습니다. 이벤트이기 때문에 매기변수는 똑같은데 자, 여기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지 박스 show 메소드 써서 자, 윈도우 폼이 클릭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현재 폼을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윈도우 폼이 로드 될 때 윈도우 폼이 로드 됩니다. 맞죠? 확인. 그리고 나서 윈도우 폼이 만들어지고요. 윈도우 폼의 아무 영역이나 클릭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윈도우 폼이 클릭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현재 간단한 빈 윈도우 폼에 두 개 이벤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잡아봤습니다. 로드 이벤트 그리고 클릭 이벤트. 맞죠? 그래서 자, 이벤트 같은 거 잡을 때 여러분들이 클릭 이벤트라든가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있죠? 이렇게 이벤트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벤트를 잡아내시면 되겠죠. 자, 해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폼 관련해서 기본이 되는 폼 위에 다른 컨트롤 돌이라든가 컴포넌트를 올려놓고 프로그램 모양을 잡고 그리고 코드 레벨에서 실제 그 폼에 관련된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코드를 이벤트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프로시저 함수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겠죠.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윈도우즈 폼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모양이 되겠죠. 자, 맞죠? 해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빈 폼을 한번 윈도우 폼이라는 이름의 빈 폼을 한번 만들어보고 폼을 한번 실행시켜보고 폼의 어떤 속성들을 살펴보고 자, 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로드 이벤트라든가 클릭 이벤트 두 가지 정도를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좌를 보시고 현재 저처럼 똑같이 빈 윈도우 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두 개 이벤트 핸들러 코드 작성해 주는 것까지 자, 여러분들 따라하기 식으로 작성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